대구시장 선거의 여야 후보가 모두 결정돼 앞으로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 간의 격돌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 후보로 나섰던 4명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도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만 올봄 비가 너무 자주 내려 병해충도 발생하는 등 농작물 생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릉원 일대가 불법 주차와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후보가 결정되면서 대구시장 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모두 짜여졌습니다. 권영진, 김부겸 두 후보 간의 여야 격돌이 불꽃을 튈 것으로 예상되고 진보정당 후보들의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의 권영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두 후보는 역대 대구시장 선거 가운데 가장 팽팽한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에서는 각각 초선과 3선으로 차이가 나지만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다가 대구로 돌아와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점에서도 닮은 꼴입니다. 두 후보는 서로 상대방을 지켜 세우면서도 대구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이 당선돼야 한다며 결의를 다져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바꾸되 책임 있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구 경제를 살릴 후보는 여권에 큰일 해본 경험이 있는 혁신 후보 권영진이가 적입니다. 여당 대통령과 야당 시장이 손을 잡고 여야를 설득한다면 대구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풀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야당 시장이 갖는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보 정당 후보들은 독점적인 지역 정치 구도를 깨는 데 일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변화를 말할 자격이 없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서민을 가장 존중하고 서민 경제를 키워내는 진보적인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변화와 또 지역 정치 혁신은 지난 20여 년간 지역 권력을 독점해온 새누리당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이 복지대구,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대진표가 짜지면서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변화와 혁신이 이번 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성원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후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도입한 상향식 공천제는 투표율은 낮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역 기반이 가장 빈약한 최연소 후보였고 친박이 아닌 비박계라는 한계 때문에 권영진 후보의 도전은 처음에는 다소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선거인단의 표심에 힘입어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함에 따라 본선에서의 승부를 떠나 앞으로의 정치적 입지는 더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 후보 역시 비록 공천을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기초단체장 출신으로 현직 국회의원 2명을 제쳤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정치를 알고 대구 행정을 알고 대구의 사정을 좀 깊이 아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이제 심정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서상기, 조원진 두 후보는 3선과 재선 국회의원이란 프리미엄을 갖고서도 3위와 4위에 그쳐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차 컷오프 탈락에 이어 서상기 후보 지지에 나섰던 주성영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 도시로 추락을 하는데 일말의 기존 정치권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대구 시민이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상향식 공천제로 치러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은 저조한 투표율로 다소 빛이 바래긴 했지만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어제 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오늘은
대구 5군데 기초단체장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누가 새누리당 후보가 됐는지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등 5군데 기초단체장 경선을 위한 당원 투표가 오늘 대구 수성구청 등 5곳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방식에 따라 대구 동구청장 후보로 55.8%를 얻은 강대식 예비후보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현 구청장이 3선 제한으로 빠진 대구 북구청장 경선에서는 백광식, 이재술 두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펼친 끝에 백광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강성호, 유한국 등 두 예비후보가 맞붙은 대구 서구청장 경선에서는 현직 구청장인 강성호 예비후보가 61%의 지지율을 얻어 유 예비후보를 2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김대현, 김영렬, 이진훈 3명이 출마한 대구 수성구청장 경선에서는 현 구청장인 이진훈 예비후보가 45.4%의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문호, 강성환, 박성태 등 3명이 맞붙은 대구 달성군수 경선에서는 현 군수인 김문호 예비후보가 55%의 득표율로 나머지 두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3곳에서는 모두 현직이 당선돼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북도당도 포항과 영주, 의성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투표를 실시해 포항시장에는 이강덕, 영주시장에는 장욱현, 의성군수에는 김주수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오늘 경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고 경북도당은 다음 달 8일 경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는 매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51%, 경북은 0.31% 올라 3월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전세 가격도 한 달 전보다 대구는 0.5%, 경북은 0.23% 상승했지만 역시 지난달보다는 상승폭이 적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이사철이 끝나면서 주택 가격은 0.06%, 전세 가격은 0.14% 올라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올봄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한때 고온 현상으로 꽃눈 개화가 빨라지더니 꽃이 핀 뒤에는 비가 너무 잦은 바람에 피해가 걱정입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경산시 남산면의 한 복숭아밭. 시커멓게 변해버리거나 진물이 잔뜩 묻어있는 가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숭아에 발생하는 잿빛 곰팡이병으로 올해는 경산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다 시기도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봄의 날씨가 따뜻하고 잦은 강우로 인해가 습도가 많은 관계로 복숭아 나무에 예년에 비해서 회생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지에 퍼져 있는 병이 과일로 옮겨붙어 품질과 수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발병이 굉장히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조기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2차적인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197mm, 예년보다 80mm 이상 많았고 강수일수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잦은 봄비는 못자리 준비와 노지 채소 정식 등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수에는 각종 병해충 발생과 착과 불량 등을 일으킵니다. 잦은 강수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저온 등으로 시설 재배 작물도 생장과 저온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인데 비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는 이제 생산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5월 초까지는 기온 변화가 크고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어머니의 인터뷰 영상과 관련해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라며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잇따라 올린 모 인터넷 신문 기자 47살 서 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청해진 해운의 전신인 세모그룹 계열사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은행이 세모그룹 계열사인 온지구에 대출해준 금액은 6억 1천만 원으로 금감원의 금융사 부실대출 점검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기획검사국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시켜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세모그룹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불법 주차와 노점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경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 배능원 입구입니다. 좁은 도로가 승용차와 대형버스로 뒤엉켜 꽉 막혔습니다.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다니며 아찔한 장면이 잇따라 연출됩니다. 불법 주차 차량들은 인도까지 점령해버렸습니다.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짜증이 납니다. 경주 관광 이미지에도 안 맞고 통행도 불편한 것 같아요. 여기 음식 냄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많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노점상 불법 영업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도를 모두 차지해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지만 단속은 없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불만이 큽니다. 겹치는 물건에 의해서 손해가 좀 나거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거 그런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하시지는 않고 관광객분이라든지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갖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 번씩 나와서 단속을 하고. 게다가 대능원 일대에는 버려진 쓰레기에다 말의 배설물까지 나뒹굴고 있어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배설물로 인해 심한 악취와 함께 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너무 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시에서는 그게 없고 경찰은 업무 협조를 끊고 지금 뛰어있는 상태인데 경제에서는 아직 그게 해답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 지금 고충을 당하는 거는 이제 시민밖에 없다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시청과 경찰서는 서로 단속 권역이 다르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과 관련인 소관이 아닌 것 같고 내용만 봐서는 도로교통법 사고 관련은 또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천년고도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대능원은 무질서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가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 때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사고 당시 구조에 필요한 크레인과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에 2천여만 원, 합동 분향소 설치에 7천만 원 등 9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사업주인 코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케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해 오늘 열린 시민정책 토론회에서 영남대 의대 이경수 교수는 원격 의료가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차가운 스마트 기기보다는 따뜻한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 오준혁 의료산업과장은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으로 지역 의료 산업의 성장 기반이 구축됐고 참여 시민의 건강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가 항공이 취항한 뒤부터 대구 국제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이 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티웨이 항공이 대구 제주간 노선에 취항한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이 3,800여 명으로 취항 전보다 57% 증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대구 제주 노선에 한 달간 248편을 운항하는데 평균 탑승률은 95%에 이릅니다. 대구시는 감사관실과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에 300세대 이상의 14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 운영 분야를 집중 감사한 결과
160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내 이 가운데 관리비 횡령이나 유용 등이 의심되는 중대 사안은 8건 수사 의뢰하기로 밝혔습니다. 2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10건은 시정명령, 115건은 개선명령, 7건은 주의 촉구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여름철 감염병이 늘 것으로 보고 오는 9월까지 비상 방역 근무에 들어갑니다. 대구시는 이 기간에 질병관리본부와 구군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집단 설사 등 특이 동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반을 출동시켜 원인 규명과 확산 차단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정지선과 신호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나 정지선 위반,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